자, 다음 60번 TLC 하면 토페도 레이들 카지요. 토페도 레이들 카. 그래서 TLC의 계구부 위에 이렇게 TLC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싣고 가다면 요 위에 부분이 열려 있거든요. 여기를 전 덮어서 취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용선이나 또는 뭐 슬래그가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 이런 걸 비탄하는 장치, 그거 보고 이제 스플래시 커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요 취입 작업은 뭐냐면 이건 전 주로 이제 뭐 부원료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인이라든지 또는 뭐 탈규라든지 또는 뭐 예비 타랑 처리할 때, 이럴 때 이제 취입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할 때 여기 있는 쇳물이 이렇게 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스플래시 커버다 하는 거죠. 얘도 장입할 때 이제 장입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요거 들어가는 위치가 있는데 요 위치가 얘도 역시 슬래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슬래그 라인이 있는데 요 슬래그 라인 이상으로는 여기다가 받질 않아요. 그 다음에 61번 집진기에서 청정된 전로가스를 회수난이 아닌데요. 전로가스를 회수해서 방산라인으로 전환입니다. 전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61번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전 요걸 보고 전 삼방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삼방변. 그래서 전로가스 여기서 이제 전로 나오는 가스가 LDG죠. LDG에서 여기서 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회수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눠준 거 그거 보고 삼방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62번 전로의 스커트 외부에 설치돼서 주변 설리에 열화를 방지한다. 열화를 방지하는 거니까 냉각 장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냉각링입니다. 그 다음에 63번 다음에 칠연 작업을 순서대로 산다. 그럼 맨 처음에가 산화기죠. 항상 산화기, 그 다음에 이제는 환원기, 그 다음에 칠연 조정기 이렇게 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4번 전로 출강구 없이 출강구에 나오는 슬래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에 투입된 거죠. 슬래그 체크볼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생겨 있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전로가 요쪽 한쪽에 이렇게 출강구가 있거든요. 얘를 이제 끼우리면은 이렇게 끼우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강을 할 때 끼우릴 때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쇳물이 있으면 쇳물 있고 요 위에 슬래그가 있겠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요쪽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때 여기에 요런 걸 하나 이렇게 딱 띄워놓습니다. 슬래그 체크볼이라고 있거든요. 요거하고 이렇게 위에 뜨게 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데 이때 쇳물이 쭈르르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슬래그가 점점 내려오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를 탁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슬래그가 이렇게 다 내려오면,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슬래그 체크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용선 레이들에다가 임펠러를 회전시켜서 와류를 형성해서 타랑제 투입하면서 타랑하는 방법. 이게 이제 예비 타랑법이거든요. 예비 타랑법 중에서 그 교반법이 있습니다. 예비 타랑의 교반법이 있는데, 교반법은 크게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세 가지 법인데, 첫 번째가 데마크 오스트베르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인슈탈법이 있고, 세 번째가 KR법이 있는데, 요거는 요거를 교반을 해주는 교반봉이 틀립니다. 그래서
요 1번의 방법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요 교반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T자 형태로 된 교반봉을 얘를 회전을 시켜요. T자 형태로 된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아무래도 교반력이 약하겠죠.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발달된 것이 두 번째 이제 라인슈탈법인데, 얘는 교반봉을 요렇게 생긴 거라면 거꾸로 요렇게 생긴 걸 넣자 이거죠. 교반봉을 요렇게 생긴 거를 그래서 요걸 회전시키면 얘가 훨씬 더 이거보다 훨씬 효율이 좋겠죠. 세 번째 KR법은,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요렇게 뭐 요런 요 O자 형태로 하지 말고 이렇게 요거 한글에 요 형태로 하지 말고 이거 여기를 프로펠러 형태로 만들자는 얘기죠. 그것이 KR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를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리면 이거보다 더 교반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일본 데마크 오스트베르그법보다는 라인슈탈법이 교반이 좋고, 그거보다는 KR법은 그래서 이렇게 임펠러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임펠러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프로펠러의 형태죠. 임펠러를 다른 거죠. 얘는 이렇게 생긴 거, 얘는 T자 모양으로 생긴 거. 그 다음에 요게 66번이 바로 이거거든요. 임펠러를 T자형으로 쓴 거, 바로 데마크 오스트베르그법입니다. 또는 뭐 DS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67번 제강 실소율을 구하는 거. 제강 실소율, 자, 요 예시가 있는데, 제강 실소율은요, 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들어간 거하고 이쪽에 나간 거하고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는 거 입이고 이쪽이 출이거든요. 이거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실소율은 어떻게 되냐? 실소율은 즉 입분의 위에가 출이 되겠죠. 그러면 들어오는 항목을 뭐가 있을까요? 들어오는 항목 용선량 1, 2 들어가죠. 용선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고철이 들어가죠. 그래서 냉선과 고철 요거 세 가지는 얘는 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출은 출강량이죠. 얘가 출이죠. 그래서 얘는 입, 얘는 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용선량, 냉선량, 고철량은 입, 출강량은 출. 그래서 입분의 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선 성분 중에서 용선에 들어올 때 실리콘을 이제 확인합니다. 실리콘 성분이 확인되는데, 이거는 실리콘이 이제 전로조합에서 얘가 가장 먼저 타요. 가장 먼저 O하고 반응해서 SiO2로 됐는데, 이게 SiO2가 되면 얘가 뭡니까? 얘가 산성 슬래그가 되겠죠. 산성 슬래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안에 분위기를 염기성으로 맞추려면 결국은 CaO가 필요한 거죠. CaO가. 그러면 그래서 이 염기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CaO를 집어넣는데, 바로 이 염기도를 맞추려면 이 성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염기도 및 또는 뭐 열배합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아까 여기 요렇게 CA하고 O하고 반응할 때 SiO2가 생성되면 이 반응이 바로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온도를 대략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용광 온도를. 그래서 이제 CAO 집어넣을 때는 이제 염기도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열배합은 요거 발열 에너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9번 용선 불순물 5대 원소. 5대 원소 하면 CSI, 그 다음에 MnPS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먼저 사는 거죠. 실리콘이 가장 먼저 산다고 했죠. 이유는 당연히 산소와의 친화력이 가장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원소는 실리콘이고, 이유는 산소와의 친화력이 다른 것보다 훨씬 좋아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70번 전로의 정련 반응은 어떤 반응? 전로 같은 경우는 반응은 전부 다 산소에 의한 산화 반응이죠. 그러면 산화 반응은 다 뭐예요? 발열이 되는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용광의 온도는 좀 올라가게 됩니다. 올가가 아니라 올라가는 거죠. 올라인데 올가로 되어 있네요. 70번 올가가 아니라 올라. 그 다음에 72번 전로 내부 내화물을 슬랙으로 코팅하는 경우는,
전 전로를 조업이 끝난 다음에 경동을 해서 슬래그 코팅을 한다 그랬죠. 그거는 전 노내암을 보호라 그랬죠. 노내암을 보호를 해서 수명 연장한다. 그 다음에 72번 전로 작업 중 산소 렌스에서 고압의 산소가 침입될 때 산소 Z와 강력관의 충돌면을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나올 때 액체가 있으면 여기 충돌면에서 여기서 이제 불꽃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렇게 충돌면 반응 여기에 있는 산소와 불순물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고 화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소 Z 강력의 충돌면을 보고 화점이다. 그 다음에 전로에서 고철을 용선보다 먼저 장입하는 이유. 항상 장입 순서가 고철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용선을 2번을 장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선을 집어넣고 고철을 집어넣다 보면 잘못하면요 고철 중에 묻어있는 수분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철에 묻어있는 수분이 인해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철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용선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로 작업할 때 서브렌스는 메인 렌스가 하나 있고 메인 렌스는 주 렌스라고 하죠. 주 렌스는 얘는 전 출연이 목적이죠. 출연이 목적인데 이쪽으로는 산소가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별도의 서브렌스가 하나 있죠. 별도의 서브렌스 작은 서브렌스가 있는데 이거의 역할이 뭐냐 이게 첫 번째 보면 치곤이라는 게 있고 치곤 온도 측정 그 다음에 또는 산소 농도 측정 탄소 농도 측정 전부 다 요런 것들은 성분 측정 요런 것들은 샘플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치곤 온도 측정 치곤 그 다음에 샘플링 그 다음에 탕면 측정이 탕면은 샘물을 이렇게 했을 처음에 용선이 들어왔을 때 요 높이가 얼만큼인가 그래서 탕면 측정 그 다음에 또는 슬래그 레벨 측정 여기 슬래그가 형성됐을 때 어디까지 형성되는가 슬래그 레벨 측정 등이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역할을 하면서 요렇게 해야 됩니다. 치곤, 샘플링, 그 다음에 당면 측정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전로 내화물의 구비 조건. 전로 내화물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내화물은 용광이나 슬래그하고도 계속 닿고 있고 그 다음에 온도 급변도 상당히 심하죠. 왜 그러냐면 얘가 한번 작업하는데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분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갔다 오르락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비 조건을 보면은 첫 번째 염기성 슬래그에 대한 여기에 슬래그 형성이 염기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염기성 슬래그에 대한 화학적 내식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용광이나 용제 교반에 따른 그 내마모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산소가 불어넣으면 얘가 계속 이렇게 교반이 되면서 여기 있는 용광이 이 내백들하고 계속 닿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 변화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스플링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내 스플링성이 우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장입할 때 장입물에 의해서 또 충격이 가해지는데 그런 충격에 대한 내 충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식성, 내마모성, 내스폴링성, 그 다음에 내 충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6번 전로조업에서 착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석회 등을 투입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착화가 잘 안 됐는데 생석회가 들어가면 얘는 고체 상태죠. 고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착화를 더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치련은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석회가 착화를 방해해서 치련이 지연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착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석회를 투입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로 조업에서 논에 탈산을 하지 않고 출강 중에 레이드를 내서 탈산을 한 이유. 그래서 탈산을 전로 조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렌트를 해서 산소를 불어넣어서 출연이 다 끝나고 나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렌스를 올리고 나면 이 안에 역시 반응하고 남은 산소가 잔뜩 남아 있겠죠. 그걸 제거하는 작업이 탈산인데 여기서 탈산을 하지 않고 출강을 하면서 탈산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이 상태에서 탈산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복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복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강 중에 레드를 내서 탈산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8번 전로 출강부의 직경이 작아 출강 시간이 지연된다. 그러면 조염 미치는 영향을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출강 시간이 지연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거 보고 이제 트랙 타임이라고 그래요. 트랙 타임 하면 한 차지하고 그 다음 차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것이 한 20분이라고 그러는데 출강 시간이 지연되면 이거 20분이 아니라 한 25분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트랙 타임 증가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용융물이 계속 논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노체는 계속 용융물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노체 수명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출강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용융물은 점점 빨리 식어가죠. 그러니까 용광 온도가 처음에 나가는 건 용광 온도가 높은데 나중에는 용광 온도가 많이 저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9번 전로조업에서 출현 초기 녹으로부터 용광이 비산하는 이유.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스피팅 현상이죠. 출현 초기에 용광이 비산하는 이유. 이런 현상을 보고 스피팅인데 스피팅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이거는 초기에 이렇게 불어넣을 때 산소를 불어넣을 때 여기에 있는 용광이 탁 튀쳐나가는 거죠. 이 압력 때문에 튀쳐나가는데 이 압력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용광은 상당히 유동성이 좋아요. 그래서 튀쳐나가는데 이때 여기다가 슬래그가 형성이 돼 있으면은 슬래그는 조금 점성이 있어서 이거보다는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많이 튀쳐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 스피팅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비산하는 원인은 초기에 이제 슬래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슬래그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러면서 용광이 튀쳐나가는 거고 조치사항은 뭡니까? 그러면 조치사항은 슬래그를 형성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뭐 형석이라든지 아니면 석회석이라든지 CaO나 또는 뭐 CaF 등의 형석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런 것 등을 집어넣어 갖고서는 그래서 부월유를 투입해서 슬래그를 형성시키는 거죠. 빨리 형성시킨다. 그 다음에 80번 논의 탈인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출현 압력을 낮추거나 또는 렌스를 높이는 거 소프트블로우죠. 소프트블로우. 그래서 용광 면하고 렌스 높이가 이렇게 높은 거는 소프트블로우. 이것이 이렇게 낮게 내려오는 경우 이렇게 낮게 내려오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하드블로우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소프트블로우는 용광하고 요 높이가 높은 거 또는 압력이 낮은 거 또는 산소량이 낮은 거. 하드볼로는 얘가 요거 거리가 가까운 거, 그러니까 즉 렌스 높이가 낮은 거, 그 다음에 출현 압력은 높고, 그 다음에 산소 유량은 많은 거. 그것이 하드볼로입니다. 그래서 하드볼로와 소프트볼로는 반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81번 전로조업에서 사용하는 주원료. 주원료 같은 경우는 용선, 냉선, 고철이죠. 용선, 냉선, 고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용선, 냉선, 고철. 그 다음에 82번 전로 정냉 과정에서 발생된 폐가스를 승입하고 유인하는 거. 승입 유인 장치 IDF라고 합니다. IDF 팬이라거든요. 그래서 IDF 인덕션 팬을 갖다가 이제 유인 송풍 장치 IDF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83번 출현 종료 후 성분과 온도가 어떻게 되었을 때 재출현 하는가. 온도 2가 아니라 온도 가입니다. 온도 가. 자, 맞아지지 않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분과 용도가 맞아지지 않으면 이제 재출현 하는데 특히 이제 온도가 낮을 때 성분은 뭐냐면 탄소가 너무 높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분 같은 경우는 탄소 성분이 높을 때 온도는 용광 온도가 너무 낮을 때 그래서 탄소 성분이 높고 용광 온도는 낮을 때 재출현을 한다. 자, 그럼 반대로 탄소 성분이 너무 낮다 그래요. 낮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탄소 성분이 C%가 아주 낮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탄을 합니다. 가탄을.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온도가 너무 높을, 이럴 때는 냉각을 시켜주면 되죠. 냉각제 같은 걸 투입해서 냉각을 하거나, 또는 그냥 롤을 한 2, 3회 경동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냉각을 시켜주는 건다는 거죠. 그 다음에 84번, 용광 온도나 성분 측정을 하지 않고 출가하는 거, QDT죠. 아까 이거 하나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과 노체 수명을 연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전로 제강에서 용선을 100% 장입하는 경우, 신로 충로나, 또는 당면 측정, 크레인 고장 시, 또는 고철이 없을 때, 또는 연구 연화가 이렇게 돌출됐을 때,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6번, 전로 조업에서 다이나믹 컨트롤은 전로 조업을 할 때마다 온도와 성분 변화가 있죠. 온도와 성분 변화가 있는데, 이 온도와 성분 변화를 수시로 체크를 해갖고 그거를 그대로 다시 요 칠연 작업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이나믹 컨트롤 있죠. 이거 말고 스태틱 컨트롤 있죠. 스태틱 컨트롤은 얘는 이미 이거를 하나로 그냥 딱 고정해 놓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게 스태틱, 다이나믹은 요것이 이제 변화가 생기니까 그거를 그 변화에 따라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적용하는 거, 그게 다이나믹이다. 그 다음에 87번, 혼선로에 용선을 저장하였을 때, 그때 효과, 또는 혼선로의 기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혼선로는 하다 보면 전로에서 나오는 용선이 처음 나온 거, 나중 나온 거, 또는 예를 들어서 고로가 1고로, 2고로, 또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것이 다 성분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을 균일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온도도 틀리니까 온도도 또 균일하게 맞춰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혼선로가 또 여기서 탈황제를 넣으면 탈황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온도를 또 유지해주는 보온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장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고로와 전로 사이에 생산 능력을 완충해야 한다. 그럼 이건 즉 저장하는 겁니다. 일시 저장해서 하는 기능. 그 다음에 88번 전로의 오지 설비. 오지 설비는 이거는 이제 오지 하면 뭡니까? 오지 비연소 방식이죠. 비연소 방식. 비연소 방식의 폐가스 설비인데, 이제 순서가 노구에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가 노구, 그 다음에 스커트, 그 다음에 위에 후드를 거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위로 또 역시 이렇게 나갈 때 위에 또 역시 상부 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서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복사부, 그 다음에 IDF, 그 다음에 삼방변, 그 다음에 이제 홀더나 요 삼방변에서 나눠져 갖고 하나는 홀더로 가고 하나는 굴뚝 스택으로 갑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삼방변이에요. 그 다음에 89번 전로가스 회수 설비 중에서 수봉변을 보고 워터실입니다. 워터실인데 이거는 가스의 역류 방지입니다. 가스 이제 그 LDG가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여기서 있는데, 여기서 거꾸로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 것이 바로 그 수봉면입니다. 이때 이제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어 갖고서는 한쪽으로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보고 이제 수봉면 그렇게 표현합니다.